이번 시간에는 운동에서 두 번째 파트인 가속도, 속도, 속력, 변이, 거리 이걸 어떻게 변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가속도, 속도, 변이는 점차적으로 관련성이 있고요. 변이, 속도, 가속도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속도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볼 때 가속도는 영어로 A라고 쓰고요. 속도나 속력은 영어로 V라고 씁니다. 이 V가 벨로시티의 V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변이랑 거리는 영어로 S라고 씁니다. 디스탄스라는 글자에서 되게 신기하게 가운데 S를 땄어요. 앞에 D를 안 따고 S를 땄습니다. 그래서 변이랑 거리는 S라고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A랑 B, B랑 S 이 관계에서 서로 넘어갈 때 A랑 B에서 넘어갈 때는 제가 어려운 개념을 쓸 거예요. 일단은 T에 대해서 적분이라는 걸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V에서 S로 넘어가고 싶으면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개념이 고등학교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적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적분이란 개념은 넓이를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분은 그래프 아래 부분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에서 B로 넘어가고 싶으면 이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하면 되고 B에서 S로 넘어가고 싶으면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넓이를 구하는 적분의 과정을 되게 수학적으로 멋지게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내가 아직 수학 선행을 안 나갔다. 나는 아직 중학교 수학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이 개념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내가 S에서 B로 가고 싶다. B에서 A로 가고 싶다 라고 하면 이때는 T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표현을 해요. 역시 이 미분이란 표현을 봤을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분은 기울기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S에서 B 가고 싶으면 역시 미분을 하면 되고요. B에서 A로 가고 싶으면 역시 미분이라는 걸 하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분을 되게 멋지게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역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현재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T에 대해서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T는 타임의 T예요. 그래서 시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이유는 T가 X축 값이에요. 그래서 T에 대해서 미분해요. T에 대해서 뭐 적분해요.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아, X축이 T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거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그럼 이제 다른 파트로 좀 넘어왔는데 F는 ma라는 공식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거든요. 여기서 A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A가 가속도의 A가 맞습니다. 똑같은 A예요. 그리고 이 가속도가 체감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가속도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면 속도의 변화량이거든요.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을 우리가 체감하기 좀 어려워서 F라는 값도 A가 들어가니까 체감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가속도, 속도 변이로 컴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살펴볼 때 F는 힘이고요. M은 질량이고요. A는 가속도예요. F는 force의 F고요. M은 mass의 M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F의 단위는 N이라고 해서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M의 단위는 킬로그램 쓰셔야 돼요. 이 공식을 적용하고 싶으면 반드시 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네, 이렇게 단위가 되는 이유도 아래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가속도가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 이유가 시간의 제곱이 들어가잖아요. 시간을 제곱한다는 개념이 체감이 어려워요. 그래서 가속도는 체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체감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냥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공식이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만약에 F는 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힘이 작용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인데 얘는 질량인데 얘가 0이 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질량이 없다는 건 물체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물체가 없으면 힘을 논할 수가 없죠. 뭔가 있어야 내가 힘을 작용하든 말든 하는데 물체가 없으면 힘을 작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m이 0인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가 0이라고 하는 건 A가 0이다 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가 0인 상황인데 A가 제가 아까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했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고 싶을 때 미분을 하면 되는데 이 미분을 한다는 건 기울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는 변화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A는 속도의 변화량이다. 즉 속도를 미분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힘이 0이라고 하는 건 A가 0이라는 표현과 똑같아요. A가 0이라고 하는 건 속도의 변화량이 0이다 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0이다 라고 하는 건 속도의 변화가 0이다 라는 표현과 동일하니까 얘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과 동일해요. 제가 이걸 왜 강조를 드리냐면 움직이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힘은 change, 즉 변화를 보는 거지 move, 움직이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해서 꼭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움직이니까 힘 작용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헷갈려해요. 근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선수가 1초에 1m, 1초에 1m, 1초에 1m 움직였다고 해볼게요. 스케이트 선수는 계속 움직이고 있죠? 이 상황에서 많이들 착각을 하는 게 1초에 1m씩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힘이 작용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착각을 해요. 하지만 힘은 움직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걸 보는 거죠. 지금 1m/s, 1m/s로 계속 똑같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1m/s가 변하지 않았죠. 변하지 않았으니 힘은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즉 변하면 힘이 작용한 거고 변하지 않으면 힘이 작용을 안 한 거예요. 힘은 변하는 걸 보니까 이 움직이는 걸 보고 움직이니까 힘 작용했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변하면 힘이 작용한 거고 변하지 않으면 힘이 작용 안 한 거기 때문에 이 피겨스케이트 선수는 변하지 않았으니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헷갈려 해서 한번 가속도가 나온 김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러면 가속도, 속도, 변이 이 파트로 컴백을 해봅시다. 제가 미분, 적분 이 개념을 어려운 내용을 설명을 드려서 이걸 그래프로 체감하면 쉬워서 이거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크게 4개를 그렸는데 이 파트에서 공통점으로 X축이 다 시간이에요. 그래서 X축은 꼭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X축에 다른 게 나오는 거는 이 파트에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 4개를 그려볼 건데 A에서 V, 그리고 V에서 S, 아니면 S에서 V, V에서 A 이렇게 가는 걸 한번 볼게요. AT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 적분, 즉 넓이를 구하면 당연히 V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아래쪽 부분의 넓이는 V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래쪽 넓이가 V니까 0에서 T1이라는 이 특정 시간 동안 증가한 V는 그냥 V1이라고 할게요. 아래쪽 숫자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증가한 거는 V1이라는 속도의 증가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1이라는 숫자를 표시한 이유가 만약에 여기였으면
이만큼의 넓이였을 거고 여기였으면 이만큼의 넓이였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를 T2라고 하고 이 연두색을 T3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0에서 T2만큼 증가한 B는 B2일 거고 0에서 T3만큼 증가한 B는 B3일 거예요. 그래서 B1, B2, B3가 다르죠? 그래서 AT 그래프에서 특정 시간을 찍고 그 특정 시간의 아래쪽 부분의 넓이가 바로 V의 증가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VT 그래프를 볼게요. 이 그래프에서 넓이를 봤을 때 넓이는 적분이에요. V에서 S로 넓이를 구했어요. 그럼 아래쪽은 S네요. 네, 아래쪽은 S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S다라고 할 수가 있고 0에서 T1 동안 이동한 S는 S1이네 라고 숫자를 맞춰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가 여기 T2를 찝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S2일 거고 그냥 제 맘대로 T3 찝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S3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시간 찍고 그 아래쪽 넓이가 바로 S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미분을 가볼게요. S에서 B로 가고 싶어요. S에서 B로 가고 싶으면 이 부분은 기울기를 봐야 돼요. 기울기를 보면 기울기는 V네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V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T1을 찝긴 했는데 이 시간 T1을 찝지 않아도 제 맘대로 뭐 T3, 제 맘대로 T2 이렇게 찝어도 기울기는 V로 고정이에요. 직선이니까 고정이죠. 그래서 어떤 시간이든 속도는 V로 일정했다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V에서 A로 가볼게요. 이렇게 갈 건데 지금 기울기를 보고 있잖아요. 미분을 해야 돼요. V에서 미분을 해서 기울기를 보고 싶으면 A네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A입니다. 즉 가속도예요.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로 찝어보면 뭐 T2 찝든 아니면 T3를 찝든 어차피 기울기가 직선이라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A로 고정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진다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을 때는 T2에서는 기울기가 얘, 뭐 T3에서는 기울기가 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고등학교 과정이 있고 그리고 어쩌면 대학교 과정까지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직선인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기울기가 없거나 기울기가 증가하거나 기울기가 감소하거나 직선 형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동그랗 모양이면 어떡해요? 그래프가 파여있는 모양이면 어떡해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넓이나 아니면 기울기는 다 구하기 쉽게 직선으로 주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A에서 B를 구하고 싶으면 넓이 구하고 B에서 S 구하고 싶으면 넓이 구하는데 S에서 B 구하고 싶으면 기울기, B에서 A 구하고 싶으면 기울기 구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A에서 S로 바로 점프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S에서 A로 바로 점프를 하고 싶다거나 이거는 안 돼요. 반드시 그 점프를 하는 건 안 되고 B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S로 넘어가야 되고 B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A로 넘어가야 해요. 그래서 점프하는 건 안 된다. A에서 S, S에서 A 점프는 불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단위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가속도는 아까 F는 ma 했을 때도 언급을 했는데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이 공식에 대입할 때는 반드시 미터 퍼 세크 제곱의 단위를 대입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일상적으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꼭 미터 퍼 세크가 아니더라도 되게 다양한 단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 단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는 미터 퍼 세크를 가장 많이 쓰고요. 변이는 미터 단위를 씁니다. 뭐 센티미터일 수도 있고 킬로미터일 수도 있죠. 하지만 보통은 미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대표적으로 되는데 여기서 보라색 부분을 봤을 때 다 t로 나눕니다. 네, 다 나눠요. 이렇게 나눠가는 과정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가고 싶으면 곱하기 t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x축을 보면 되는데 x축은 시간이죠. 시간이다 보니까 내가 A에서 B로 넘어가고 싶어요. 그럼 넓이를 구하죠.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x축 값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가속도에서 속도 넘어갈 때 넓이를 구할 때 x축 값을 곱하니까 t를 곱하고 V에서 S를 구하고 싶을 때 x축 값인
t를 곱하죠.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t를 곱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때 t를 곱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기울기 같은 경우는 기울기의 정의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거든요. 그러니까 x축 값을 나눠야 해요. 기울기를 볼 거면 x축을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에서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x축 값인 t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t를 나눴고요. 그리고 위에서 a를 구하고 싶으면 속도를 나눠줘야 돼요. 즉 x값의 변화량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눠서 속도에서 가속도가 될 때는 시간을 나눈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표현이 되는 이유가 시간을 곱하는 건 넓이, 시간을 나누는 건 기울기를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